첫째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평생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석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청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위헌적인 활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국가 비상사태의 실태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엄군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회의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고 방해하려고 시도한 일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김용현 대리인을 정인석 뒷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증인에게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의 횡포가 극심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거대 야당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고위공직자 줄 탄핵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고 위헌입법 남발, 핵심 국정과제 수용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돈줄까지 차단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데다가 국가안보를 위한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고 야당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게 이르고 또 심지어 상임위 또는 국감에서 정보위원을 심하게 모욕을 주고 공직자로서 위축을 시키는 등의 야당의 국정 침탈이 이미 국정 마비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헌문란의 지경에 이르러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엄 준비를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2번의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정말 의회 독재의 폭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겠는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방통위원장은 3번에 걸쳐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방통심의위원회를 아예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사한다고 자기 관련된 사건을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행정부의 이런 어떤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어떤 거의 4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그 청년 일자리 예산, 그리고 그 대왕고래 시추 예산,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되고, 또 K 원전과 관련된 거, 그다음 아이돌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우리 군의 그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해버린 걸 보시고, 이거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다. 이건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었고, 심의 당시 총리,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의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의를 거친 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시 30분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이번 계엄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해라. 셋째, 무료 충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탄 지급하지 마라. 넷째,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해라. 다섯째,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해라 라고 지시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1군단, 7군단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부들로만 구성된 특전사가 고려 대상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어차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엄 당시 의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증인에게 지시했고, 증인도 이 지시 내용을 예하 지휘관들한테 모두 전파했죠. 예, 예, 대통령께서 좀 그 이렇게, 간단히 예. 좀 보충 설명해 아, 주실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갖고 예,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예.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제가 바로 이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쭉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질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출입이 다 통제를 안 하고 차단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도록 저거 없이 예.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건 지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반대쪽에 거기에 지금 엉켜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은 없었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 병력을 투입하고 지시한 바 있어 계엄 선포 전에는 병력을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짧게 경고성 계엄을 한다고 누차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은 계엄을 2번, 3번 한다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곽종건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족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건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건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건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